마이너스 대출이 몇 억이야. 엔조이하는 상대가 지금 2명이라는 거. 혼인 취소의 문제는 누구냐. 안녕하세요.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신혼집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돼서 혼인신고를 좀 서두르는 분들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석 달 후면 결혼식을 올리는 우리는 미리 마련한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행동이 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본 신랑의 핸드폰에서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알게 됐습니다. 대출이 있냐고 물었을 때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실상은 2억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여자 관계입니다. 어이쿠. 텔레그램에서 2명의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는 한마디로 엔조이하는 상대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유부녀였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신랑에 대한 배신감으로 며칠 괴로워하다가 핸드폰을 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예전 일이다, 빚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나요? 자,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혼식은 아직 안 하셨고. 석 달 후에 올리는데 미리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이,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혼인 무효 이거 가능할까요? 혼인 무효라는 거, 이게 원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를 효력이 없는 걸로 돌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법원에서 엄격하게 봅니다. 근데 혼인 무효가 되려면은요, 만약에 이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친 간의 혼인이 아니면 대부분 혼인하려는 합의가 있었느냐, 그걸 관건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 무효를 다 할 수 있으면 그쵸. 누구나 그냥 전 이혼 아니에요, 혼인 무효예요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혼인 무효를 좀 엄격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요? 난 애초에 혼인할 생각이 없었다, 난 결혼해서 이 사람이랑 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이제 무효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혼인 무효가 될 정도가 되려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비자나 출입국을 위해서 이제 결혼 비자 때문에 가장 네. 혼인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해놓고 정작 같이 안 살고 혼인 생활을 이제 유지가 되지 않았었던 경우라던가, 사기, 나는 이 사람한테서 돈을 뜯어낼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이 사람이랑 살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사기 결혼이 인정될 때는 이제 혼인 무효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대출받을 목적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다, 뭐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대출받을 목적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두 분은요, 사실 결혼해서 살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남편이 속인 거는 굉장히 많죠. 근데 남편이 나는 애초부터 집만 얻을 거야 라고 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혼식은 조금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결혼할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그쵸, 거군요. 그쵸. 네.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이 몇 억이야. 근데 자기는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속아서 한 거니까 혼인 취소, 뭐 사기당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얘도 원칙은 어려운데 그 사기라는 이유로 혼인 취소가 되려면 내가 이 사정을 알았으면 이 사람이랑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3천만 원 정도의 빚은 내가 용인하고 혼인할 생각이 있었는데 2억에서 일단 놀라셨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자. 네. 아니 지금 뭐예요? 2명이나, 그것도 한 명은 유부녀고 네네네. 엔조이하는 상대가 지금 2명이라는 거를 텔레그램을 확인했는데 그 전날까지 지금 여자들이랑 그러고 있었던 걸 확인한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으면 결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사실 주장해 볼 수 있는데 혼인 취소의 문제는 내가 이걸 사기당했어 라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내면 혼인 취소를 주장해 본직한데요, 만약에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혼인 취소는 안 받아줘요. 아니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란 걸 알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랑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 보면 3개월 후딱 지나가잖아요. 3개월이 지났다 하면 주장할 수 있는 게 이혼. 이혼 소송을 하셔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내가 몰랐던 사실관계를 아신 분들은 일단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혼인 취소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혼인이 취소되면 이 결혼이 어쨌든 간에 무효로 되는 거라서 이혼하고는 훨씬 다르거든요. 그리고 혼인이 취소가 되면은 어쨌든 당신이 굉장히 억울했군요 라는 부분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혼인 취소가 이혼보다는 훨씬 낫죠. 혼인 취소가 됐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혼인 취소가 된 경우에는 뭐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이런 문제 안 일어납니까? 아, 일어납니다. 혼인 혼인 취소, 혼인 무효 이런 부분들도요. 결국은 혼인 관계를 있었던 거를 없애는 절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형성했던 재산을 청산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그리고 그 상간자라고 하죠. 그죠? 예, 같이 네. 바람을 피워서 나의 혼인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남은 재산 있으면 재산 분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두 사람이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금 그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간자 소송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이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났을 때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냐, 결혼한 상태인 거를 알고서 만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증이 사실 이 사건에서 위자료와 그 손해배상 청구를 상간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지금 우리 안 변호사님이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대출 마이너스 막 몇 억 있어요. 이거 본인한테 책임지라고 할까봐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재산 분할을 하려면요, 혼인 생활에 투입된 재산, 혼인 생활에 지출된 비용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된 비용이라 하면 결국 이제 빚. 근데 지금 여기 2억이라는 부채가 있기는 한데요. 그걸 만약에 이 사람이 주식을 했다던가, 뭐 코인을 샀다던가 해가지고 쓴 거다. 그리고 혼인 생활에 단 한 푼도 들어온 바 없다 하면 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겠군요. 이걸 빼고 네. 남아있는 재산만 나누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2억이라는 부채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신혼집이라던가 이런 데 들어간 거다. 그러면 나눠야 돼요. 네. 그 부분은.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람의 경제 상황이나 빚 같은 거를 결혼 예비 신혼 부부로서 알아볼 수 있는 뭐 법적인 뭐 제도라던가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없어요. 네. 숨기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런 관련해서 정보를 조금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결혼정보회사도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개인정보라서 신용정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저희가 따로 한번 상담 시간 마련해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요,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혼, 상속, 뭐 어떤 분야도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양담소로 문의해주세요. 밑에 주소 나가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